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기초실기를 섭렵하고 오셨다면 아마 본시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쉬웠을 것이고 안 그렇게 되면 일이 좀 꼬일 수가 있다. 시간적 여유가 아직 있다면 얼른 기초실기를 먼저 수변전이나 시퀀스라도 먼저 좀 공부하고 본실기 특강을 듣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할 것이다. 아시겠죠? 네. 교재는 24년도 교재랑 같지만 추가 문제가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4년도 거에다가 또 25년 거의 최신 거까지 배우게 될 테니까 더 나올 수도 있다. 아시겠죠? 네. 진도에 쫓기는 건 강사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배울 거 다 배울 테니까 축복으로 알라. 자, 2025년도 실기 올해는 또 어떻게 나올런지 걱정입니다. 먼저 시험 일정을 보면 합격자 발표가 6월 13, 9월 12, 12월 24일. 아, 이게 참 기대되네요. 그죠? 요때 붙으면 완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거고 떨어지면 다음 해야. 그래서 항상 실기 시험은 필기는 원하는 날짜에 골라가는 거였지만 실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CBT가 아니라 이거는 페이퍼 시험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 일정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기초 실기까지 섭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서 접수 때 제 날짜에 맞춰서 원서 접수하셔야 돼요. 네. 이때 또 뭐를 넣어야 돼요? 경력을 넣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학력이 되시면 학력을 넣고 경력이 되면 경력으로 넣어서 미리미리 알았죠? 네. 경력 기입은 미리미리 해도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서류가 있나 없나 확인 잘 해서 산업인력공단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잘 확인해 갖고 미리미리 경력사항 끝내놓도록 하세요. 네. 자, 실기 합격률을 보면 최종 합격인데 꽤 되는 것 같죠? 그죠? 꽤 되는 것 같아요. 뭐 2020년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못 하고 죽기 살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저조했는데 그 이후로 누적생들이 많은 바람에 이때는 누적생들에 의해서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시험 봤더니 한 3, 40명이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전년도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한 20, 30%를 차지하고 당해 연도는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안 돼. 그래서 잘못하면 다음 해로 또 넘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25년도 안에 따고 싶다면 26년도까지 넘어가고 싶지 않다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반복만이 살 길이다. 한 번에 딱 들었더니 아우 이거 무슨 소리인지 딱 알겠네. 뭐 이거 별거 아니네 하는 미친놈 없어요. 네. 공부해봐서 알지? 네. 기초만 들어봤어도 알 거예요. 야 이거 만만하지 않구나. 많이 반복해야겠구나 라는 생각. 반복만이 살 길이야. 다른 건 없어요. 자꾸 반복하다 보니 외워지고 나중에 암기 후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 후 암기는 안 됩니다. 암기 후 이해 쪽으로 가셔야지. 작전 잘 짜셔야 돼. 그러니까 쓸데없이 마음의 상처 받지 마. 공부할 때 마상 입으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잊지 말고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난 예전에 필기 때도 여러 번 반복해서 잡았지. 그래 이런 거 못 알아듣는다고 실망하지 말자.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될 거야 하고 믿고 가자. 네. 그래서 기사는 요 정도 합격률이고요. 낮은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 보더라도 높아야 25% 그 정도였어. 그래서 최근에 추세가 이제 요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거의 40%에 육박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시절이다. 좋은 시절에 시험 보고 있다. 한때는 뭐 한 자리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은 없을 것이고 보통 한 35%, 40% 사이에 합격률이 나올 테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달라요. 이때 시험 본 사람들은 완전 23년도에요. 2명 중 1명은 붙은 거야. 네. 완전 땡 잡은 거죠. 그러나 그럴 리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기대는 하지 말고 산업기사가 됐든 기사가 됐든 사실 좀 쪽팔린 건 있대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후배들이 와서 기사 있어요? 산업기사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독한 놈들도 있다. 아주 야박한 놈들도 있다. 뻥까다 걸리면 쪽팔리니까 할 수 없이 산업기사로 얘기했더니 에이 뭐 나는 기사인데 이러는 새끼들 때문에
속상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산업기사라고 1년 경력만 더 붙으면 기사하고 같은 대접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는 산업기사라고 성의를 내려놓고 절반으로 하고 이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사든 산업기사든 두 개 다 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 개 다 최선을 다해서 보셔야 돼. 그래서 기사를 먼저 봤더니 된 것 같아. 산업기사는 들어가지도 않고 막 이러는 경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낮은 거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필기 때는 기사나 산업기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돼요. 과목이 하나 더 들어갈 뿐이지, 제어공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하나 더 들어갈 뿐이지 수준은 똑같대. 근데 2차 실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수준이 2000년 초반이나 90년대로 얘기하자면 거의 산업기사 수준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10년 전, 20년 전에 자격증 따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노력하신 분들이야. 그분들을 인정해야 돼. 그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하는 공부 이렇게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이거 요즘 이런 게 나온다고? 왜 이렇게 쉬운 걸 내냐? 이 정도로 극명하게 차이가 보일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렵다 어쨌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행복할 때 본다는 거, 합격률도 그렇고 시험 문제 난이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축복받았다. 알았죠? 네. 알아주시고요. 제가 하는 과목은 좀 많기는 한데 기사 단답을 할 거고요. 예비 전원도 할 거고요. 테이블 스펙도 할 거고 감리도 할 겁니다. 감리는 뭐 요즘 이렇게 한 문제 정도씩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다른 거 공부가 다 마무리 지면 그때 가서 공부해야지. 처음부터 감리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는 따로 영상 찍어서 아마 따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 접해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맞춘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6가지를 써라, 7가지를 써라, 빈칸을 채워라 이래가지고 거의 법조문 거의 다를 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거 하나 때문에 외우지도 못할 뿐더러 거기다 마음 뺏기는 바람에 다른 걸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감리는 일단 접어두시고, 알았죠? 네. 접어두시고 우리는 기사 단답이죠. 기사 단답이 이제 이렇게 과목을 나눈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강의하기 편하게 수강생들이 구별하기 편하도록 구별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통건이에요. 통건, 전기설비 설계라고 하는 이런 통건 안에 시퀀스, 수변전 뭐 이런 게 쭉 있는 건데 그걸 이제 강의하기 편하도록 과목화한 것이지 이거를 다 구별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단답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우리는 여기서의 기사 단답은 이제 수전 단답 쪽에 가까운 쪽을 몰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기사 단답이 어쨌거나 학원에서 출제하는 과목을 나눈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 50점 정도가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된답니다. 50점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60점 넘을 때도 있어요. 근데 40점 이내로 낼 때는 거의 없다. 기사 단답이 가장 결정적이고 양도 그냥 책 하나야. 책 하나. 상당히 많을 테니까 그저 반복하는 게 제일 좋다. 누진제 기억나죠? 네. 네, 누진제로 어제 공부한 거 다시 공부하고 오늘 배운 거 또 공부하고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해야 기억이 남지. 오늘 한 거 엄발에 오줌 넣기로 가까스로 하다 보면 나중에 밀려요. 밀리면 따라잡지도 못하고 처음에 배운 건 아예 생각도 안 나. 그다음에 단답은 맨 뒤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덮하기라는 게 있어요. 덮하기. 그래서 단답 덮하기라고 해서 아주 단답형으로 나와 있는 것들만 모아서 넣어놓은 게 있어. 그건 따로 진도를 못 나가고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 주시고 거기다가 또 이제 단답 쪽에서는 또 추가 문제들이 또 상당량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필요 없는 걸 넣을 리가 없어. 추가 파트는 꼭 여러분들 잡고 가야 돼. 네. 잊지 마세요. 추가 파트 꼭 잡아주시고요. 예비 전원은 시험에 나오기를 기대해야 돼요. 근데 배점이 높지는 않아요. 나오면 거의 그냥 맞출 테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 파트고 테이블 스펙트 나왔을 때 물 안 먹게끔 제가 도와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필기 때 회로를 배웠어요.
회로에서 나오는 뭐 7장 문제 다산교류, 9장의 비정연파, 8장의 대칭좌표법 이런 것들이 2차 실기 때 주관식화에서 또 나와요. 일단 그 말 먼저 할까요? 주관식이라는 시험은 어디서 쓰는 거죠? 기술사에서 쓰는 거야. 기술사. 우리는 뭐라고 했어야 되지? 필답형이라고 해야 돼요. 필답형. 필기 때는 그냥 번호만 찍어도 되잖아, 그지? 근데 이제는 거기 번호는 필요도 없고요. 그 안에 있는 문구를 적어야 돼. 문구를. 그래서 뭐 서술형도 있을 거고요. 계산형도 있을 거고요. 계산 서술형도 있고요. 이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사 시험은 다 무슨 시험이다? 필답이라는 거. 보기가 있기만 하면은 객관식인데 보기가 없는 상태다 그 얘기야. 간단한, 단순한 여러분들이 직접 써야 되는 그런 답안 작성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본인의 주관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내가 알기로는 내 현장에서 이거 내가 도사했는데 말이야. 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이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원하는 답안을 작성해서 내서 얘가 기사 자격증을 받을 만한 친구구나 하면 체크 들어가는 거고 얘는 뭐래니? 그러면 긋는 거야. 그래서 기사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달라. 본인이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문제가 나왔다고 그걸 장황하게 쓴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하는 세 가지면 세 가지, 네 가지면 네 가지에 대해서 필답형으로 써서 체크가 돼야 되는 거야. 잊지 마세요. 제발 주제 파악만 하면 공부도 쉽고 점수도 잘 나와. 주제 파악을 넘어서면 못하면 그때는 꼭 59.5점 나옵니다. 그러면 정신과 치료받는다. 내가 맨날 얘기하죠. 우리 학원에 아예 포기한 애가 있어. 아주 똘똘해요. 똘똘해. 나중에 포기하고 걔는 이제 대형 병원에 있어요. 길병원 대형 병원의 정직원이에요. 그래서 기사가 사실 필요가 없어. 그런 대형 병원 이런 데는 기사가 자격증이 이렇게 쳐주질 않아요. 뭐 인천제철 이런 데는 기사 안 쳐줘. 그런 데서 뭘 쳐줄까요? 기능장, 물론 기술사가 최고지만 그건 네가 못하잖아, 그지? 기능장이 더 알아줘요. 기사보다는. 그 친구는 59.5점, 59.6점 해갖고 2번 떨어지고 나더니 애가 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발로 차고 이불킥하고 28, 또 기절하고 정말로. 그래갖고 야 하지 마라. 야 너 뭐가 아쉬워서 뭐 이렇게 기사하냐. 너는 실무 좀 작업도 잘해요. 학원에 뭔 일이 있으면 야구 좀 고쳐놓고 가라 그러면 싹 고쳐놓고 이러거든. 그래서 야야 하지 말고는 기능장이나 따 그랬더니 기능장을 한 방에 끝내더라고. 기능장 2차 시험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못 하실 거라고. 일단 체력이 안 된대요. 이게 뭐 9시간 10시간 뭐 작업을 하는 거라 중간에 2시간 있다 아마 던지고 나올 거라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모르는 사람이 뭐래. 납땜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짜고 이래야 되는데 주제 파악을 얼른 했지. 난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얼른 포기했는데 그 친구는 한 방에 딱 패스하더라고. 똘똘한 놈이 있었는데 그런 점수 받으면 정신병 초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요. 길거리에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집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모르는 사람이 길 물어보면 끝까지 가서 길 가르쳐주고 이렇게 덕을 쌓아야 0.5점 더 나온다. 그 이상한 남자 놈들 모이는 신남성 이런 데 끼지 마라.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도 힘든 세상. 엄한 데 껴가지고 저기 성족이 흔드는 거 이스라엘기 흔드는 데 가서 거기서 껴들지 말고 정신 차려. 너는 예정된 노동자야. 제발 이 문화지체에 빠지면 안 돼. 알았지? 우리는 차라리 노동당을 들어가더라도 그런 당에는 가지 마. 대답들이 시원찮다? 59.9점 받아볼래? 그래서 제가 맡은 과목은 저는 최선을 다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지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력자 우리 강성진 선생님께서는 수변전 설비와 시퀀스 제일 어려운 파트고요. 여기서는 합쳐서 한 30점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는데 요즘 아주 무서운 게 달려들고 있어요. 바로 KC, 여러분들 내성 규정 있죠?
필기 때 전설 배웠죠? 네, 그 문제들이 요즘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기사 단답이 한 40점 정도로 나올 때가 있어서 왜 그런 거 했더니 이놈이 한 20점 가까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필기했던 공부 다시 불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전설책 누구 친구한테 줬어? 다시 받아와. 다시 뺏어와. 다시 가져와서 야 법이 바뀌었단다 안 된다 돌려줘 그러고 받아서 다시 봐야 돼. 내가 보던 책 갖고 보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알았죠? 네. 아주 자잘한 거야. 자잘한 건데 우리는 2차 들어와서 우리 1차 끝나면 바로 그날로 셧아웃 됐잖아. 그지? 네. 하나도 생각 안 나잖아. 아주 쉬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의 물을 먹어요. 그래서 요 파트도 아주 중요 파트. 알았죠? 네. 조명은 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거라 믿고 아주 강의가 깔끔하게 빨리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네. 그래서 일단 전기전자공학과가 아니라면 물론 전자는 수변전을 배운 적은 없을 거예요. 전자라면 시퀀스는 배웠겠지. 그래서 전기공학과라면 수변전 시퀀스를 들어는 본 적이 있어. 들어는 본 적이 있지만 잘하지 못해. 그지? 네, 수업만 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기다 신경을 초반에는 여기다 때려야 돼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중반 이후로는 요 내성 규정이나 KC나 기사 단답 파트에 시간 할애를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초반에 잡아놔야 돼. 초반에. 그리고 내가 알아들은 설비, 수변전 설비까지만 잡는 거야. 너무 복잡해. 이건 내려놓는 거야. 알았어요? 네. 시퀀스도 마찬가지야. 내가 알아들은 데까지 죽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걸 붙들고 들어주면 너 시간만 버려.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네가 네 잡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잡아라. 그게 탄탄히 되면 하나 정도 더 올리고 2개 더 올릴 수 있거든. 중반 이후에 여기에 매달리면은 다음 시험 대비인 거야. 네. 일단 뭐 그것도 작전상 그럴 수도 있지만 기회를 한번 버릴 수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바로 이 첫 시험이 되게 쉬울 수가 있잖아. 그지? 네가 보려고 했던 바로 요 수업 듣고 보는 시험이 쉽게 된다면 넌 정말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내가 이번에 시험 보는데 되게 쉬웠어. 그러면 그땐 붙을 수가 있다니까. 알았죠? 네. 그래서 아예 뭐 아주머니들이 가끔 다니실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오프라인에 우리 여자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사장님 사모들이 가끔 와요. 왜냐면 사장님들이 지갑 못 따겠으니까 마누라를 꼬시는 거죠. 야 마누라 너 따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야 회사에 필요한 자격증이 필요한데 야 이씨 내가 시간이 없잖아. 술 먹을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누라를 꼬셔서 보내요. 마누라 분들이 오셔갖고 수업을 받으시면 전 하나도 몰라요. 자세가 됐다 그 얘기야. 전 하나도 모르니까요. 외우려면 외우고요. 버리려면 버릴게요. 외우려는 건 제가 남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요. 죽어라고 외울게요. 모르는 건 내려놓을게요. 이런 자세인 분들이 한 방에 딱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예전에 몇 년 전인데 공사 실기 할 때였는데 지금은 저희하고는 공사 쪽은 안 밀어요. 공사협회가 이제 물러나가지고 손을 놨어. 그래서 자기 사장들만 좋은 거지. 자격증 없어도 되는 이런 자격증이 돼버려가지고 저는 몇 년 전부터 공사를 안 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그래서 기사를 따도 공사에 자격증 선임이 가능합니다. 현장 관리 대리인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공사할 때 전국에서 31명인가 밖에 안 붙은 적이 있어요. 전국에서. 근데 우리 학원에서 5명인가 붙었는데 2분이 여자분이었어요. 그것도 첫 실기. 2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는 똑똑한 놈이 하나 있어갖고 지금 전기안전공사에 가서 일하는데 걔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여자 2분이 아주머니 연세도 많으셔서 나보다 더 누님들이셨는데 그분들이 붙었을 때 정말 쓰러졌어요. 뭐 같이 수업 듣는 애들은 뭐가 되고 그지? 하여튼간에 그런 자세였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요. 외우려는 것만 다 외울게요. 그랬더니 분명히 60점은 넘는다. 그래서 좀 겸손하게 해줘. 네. 겸손하게 공부하다 보면 심통내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반복하면 돼. 안 되면 통째로 외우라니까. 수변전 설비 같은 경우는 집에 달력 날짜 지나면 찢어버리잖아. 네. 버리지 말고 뒷면에다가 수변전 설비를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샘플링 해갖고 붙여놔. 네가 눈 제일 많이 가는 곳에다가 화장실 응가할 때 보면 앞에 붙여놓으면 좋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외우는 거야. 그냥 외워놓고 그 다음에
순서를 잡고 이러면 되니까. 알았죠? 기운 내시라. 잊지 말고요. 자,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은 이제 단답을 제가 설명하자면 이제 수변전이나 시퀀스는 우리 강성진 선생님께 잘 얘기 듣고, 단답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 방법 뭐였죠? 333 법칙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이고요. 그래서 처음 3은 뭐라 그랬지? 보고 읽고. 일단 보고 읽어. 문제도 읽고. 문제 지문 다니는 놈이 있어. 1차 때는 길어야 4줄 5줄이지만 2차는 3장이 넘어가는 수가 생겨.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뭐가 단서 조건인지를 전혀 파악이 안 돼. 문제를 읽어본 적이 없으니 선생님이 다 설명하니까 지가 끄떡끄떡 앉아가지고 알겠네 뭐 그 얘기인가 보다 이러는데, 시험장 가면 누가 얘기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 마음은 급하고 눈에 뵈는 건 없고, 그러니까 더 안 보인다고. 평소에 읽었어야 돼. 알았죠? 무조건 문제 3번 읽고 답도 3번 그냥 읽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작업이 들어가야 돼. 작업이 어떤 작업인가요? 커튼 작업이 필요한 거야. 커튼 작업이. 그래서 A4 용지, 무슨 용지가 됐든 상관은 없고요. B4면 어떻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테이프가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해? 가위가 있어야 돼. 일부러 수작업을 좀 하라 그 얘기야. 자르고 이러면서. 그래서 답안을 좀 가려라 이거야. 단답에서 답안을 가려라. 그래서 그 크기에 맞게끔, 또 돈 많다고 또 포스트잇 사다가 막 덕지덕지 붙이지 말고, 야, 이거 작업을 하면서 가위질도 하면서 좀 읊조려봐라 그 얘기니까. 그래서 A4 용지, B4 용지 상관없고요. 답안을 보고 크기에 맞춰서 가위로 자르고, 여기서 또 전기 절연 테이프 이런 거 아니다. 청 테이프 이런 거 아니다. 스카치 테이프 몇 개 필요할 거야. 10만 안에만 바꿔주는 거. 요 스카치 테이프도 얼마 안 해. 이거 다 사야 5,000원도 안 해. 이거 사가지고 커튼 작업을 좀 해서 평상시에는 가려져 있고 내가 들어야만 보이게끔, 처음 3번 보고 읽을 때는 커튼 작업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3번 다 보고 읽어놨어. 그 다음에 3은 뭐예요? 이제 보고 써야 돼요. 보고 쓰고 써봐야 돼. 보고 써봐. 그래서 들었다 놨다 한번 해봐. 마지막 3번은 뭐야? 안 보고 쓰는 거야. 안 보고 쓰고. 그래서 2번까지 잘 썼는데 마지막 3번째가 안 써져. 으악! 금방 쓰던 건데. 으악! 그러지 말고 그때는 어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보고 읽어. 파악이 안 된 거야. 너한테 각성이 안 된 거야. 인지라는 게 있지. 인지, 그죠? 제대로 내 머리에 박히는 거. 너 이름이 뭐냐 그러는데 이게 생각해 볼 일이냐? 아니잖아, 그지? 그럼 뭐가 돼 있는 거야? 그 정도 인지가 아니고 그건 초인지가 된 거예요. 초인지. 그래서 그냥 인지 수준이 아니라 초인지 수준이 가야 돼. 우리가 집에 이사했는데 주소가 한 방에 외워졌어? 아니요. 절대 안 그렇지. 뭐 핸드폰을 꺼내든 뭐 신분증을 꺼내든 집에 전화해서 물어보든 막 이래갖고 몇 번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 집 주소 대봐 그러면 이제 되잖아,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초인지야. 읽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인지고. 근데 우리는 읽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고 들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면은 지가 아는 줄은 안 되니까. 그리고 돌아서면 어떻게 되지? 뭐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막 이런다고. 그 상황을 이겨내라.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 무조건 뭐 해야 돼? 반복. 무조건 반복하면 돼요. 기왕이면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게 훨씬 더. 옛날 훈장님이 때리잖아, 그죠? 하늘 천 따지 이러면서 계속 쫓아 부르게 하고 운율 주면서 못 외우게 하면 나와고 때리고, 그죠? 그 방법이 이 암기 방법, 단순 암기 방법으로는 최고야. 안 좋은 교육법이니 어쩐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졸업을 해야 될 거 아니니, 그지? 네. 이제 주한역 보고 오줌도 싸지 말아야지. 맨날 여기 와서 몇 년째 다니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몇 년 다니는 놈들이고 다리 떨어, 그지? 예, 또 둘이 끼리끼리 앉았어요, 또. 오래 다니지 말고 빨리 끝내자. 네, 집중하고. 그래서 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필요한 준비물이 있고, 뭐 계산기는 당연히 있겠지, 그지? 네. 연습장도 갱지 연습장 최소 5건은 있어야 된다고 했어. 네, 그다음에 내가 주로 쓰는 볼펜. 이 볼펜 너무 잘 써져. 요런 거. 너무 얇은 건 쓰지 마. 0.3mm, 0.5mm 이런 건 쓰지 말고 웬만하면 0.7mm가 좋아요.
그리고 잘 써지는 거 똑같은 거로 5자루 정도 있는 게 나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기본적인 건 준비해 줘야 돼. 알았죠? 네. 그런 거 준비해 주고 그 다음에 초시생들은 필요 없습니다. 초시생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고 이제 관연도 문제집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 이제 재범 이상자들 본인이 공부를 해봤는데 한 5점 이내로 거의 도달했어. 55점 정도까지는 나와. 이런데 여러 번 반복해서 떨어졌어. 이러면 요 관연도 교재를 한번 활용하는 게 낫고요. 활용하는데 제발 최신 관연도 24년도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걸 사야 돼. 동네 형이 쓰던 거 주고 이런 거 하지 마. 네. 법이 바뀌고 규정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옛날 거가 너한테 발목을 잡을 수가 생겨. 그러니까 옛날 건 절대 사지 말고 초시생들은 사지 마라. 네. 네, 이 교재가 관연도 교재야. 우리가 또 추가 문제도 나간다 그랬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너한테는 지금 엄청난 양이 나갈 거야. 여기 지금 재검자들은 재검자 이상 이제 3범, 4범, 정가 5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떤 놈은 이제 2년 7번 채워갖고 이제 8번째 오는 그런 놈들은 이 책이 식상할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옆에 관연도도 하나 꺼내놓으면서 그거 슬쩍슬쩍 보면서 보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그래. 알았지? 네. 그래서 우리는 초시생은 아니다. 네. 내 말에 착각해갖고 또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또 가서 사지 마. 너는 내년쯤에 사야 돼. 내년. 그래서 관연도 문제집을 사서는 과목별로 공부를 하세요. 과목별로. 다시 말해서 수변전이면 수변전에 24년도 3회부터 보면 되겠죠? 네. 수변 문제가 뭐 하나, 2개 있을 거야. 하나나 2개. 2회 것도 하나나 2개. 또 1회 거 있으면 하나나 2개 있겠지. 그런 다음에 23년도에 가서 또 3회, 2회,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많은 걸 본다고 네가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야. 최대한 많이 보면 좋은데 5년 이내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20년까지 네가 섭렵을 해달라. 왜냐면 지금 수변전만 볼 게 아니잖아, 그지? 네. 그 다음에 시퀀스도 마찬가지예요. 시퀀스 뭐 발음 나는 대로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과목별로 공부하라고. 과목별로. 그래서 체크 옆에다가 메모해가면서 나는 수변전을 24년도 1회까지 공부했어. 다음에 내일 또 공부할 때는 23년도 3회부터 공부하면 되겠지, 그지? 네. 그런 식으로 해달라 그 얘기야. 그런 식으로. 시퀀스도 마찬가지고 24년도, 23년도, 20년도까지 내려가면서 한 과목만 쭉 밀어봐라 그 얘기야. 그래야 네가 파악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단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단답을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돼서 20년까지 보게 되면 적중은 되겠지. 뭐 88년도 거까지 본다면 다 되겠지. 근데 얘기가 안 돼. 이건 너무 능력 밖의 얘기야. 그래서 나는 일단 요 2과목을 먼저 연도별로 쭉 한번 가볼란다. 이거는 재수생들 이상이야. 왜 그러냐면 초시생들은 아직 다 안 배워봤잖아, 그지? 네. 그래서 내가 내려간다고 이걸 알아들을 상황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니까. 나는 이미 한 2-3번 정도 시험을 봐서 떨어졌어요. 점수는 한 55점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관련도 좀 보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넌 다 배워봤기 때문에 수변전만 쭉 밀어서 한번 20년까지 한번 쭉 역순으로 내려가면서 네가 파악해보라는 얘기야. 요런 추세구나. 요런 걸 주로 물어보는. 이게 주고 격가지로 이런 것들도 물어봤어. 내가 네가 파악이 된다 그 얘기야. 시퀀스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공부해봤기 때문에 너는 정리가 돼. 거기다가 단답까지 본다면 정말 좋은데 이게 너무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의 바위덩어리가 떨어지는 거거든. 깔려 죽는다. 네. 거기 금덩어리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뭐하냐. 내가 깔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재검자, 3검자, 5범, 6범 이런 애들은 관련도를 보는 게 지금은 도움이 되는데 과목별로 거꾸로 역순으로 내려가서 파악을 하라 그 얘기야. 어떤 게 나오는지. 오늘은요 수변전 1년치 볼 거고요. 내일은요 시리켄스 1년치 볼. 이러지 말란 얘기야. 내 얘기는 얘만 쭉 밀어버리라고. 계속해서 한 이틀 3일 동안에 얘만 쭉 밀어버리라고. 그러면 수변전이 이런 얘기가 주로 나왔던 얘기구나. 그게 마무리되면 다음엔 시퀀스만 한번 쭉 밀어보라고. 초반에 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러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재검자 이상들만 된다 그 얘기. 실력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초시생이면서 옆에 분이 관련도 꺼내놓고 막 공부하고 되게 똑똑해 보이고 막 그래 그러면 부럽겠지만 부러워하지 마. 걔 5년 다닐 거야. 알았지? 네. 걔 5범이야 5범. 그건 부러워하지 마. 네. 너는 네 수준에 맞게끔만 차분하게 하세요. 특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주변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일 합식은 많이 해줄 거야. 뭐 이건 몇 년도 꽤 많이 나오니까 그걸 봐야 돼. 이 개새끼야 그랬다가는 출제위원들 다 잘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런 지방 방송에 기울이지 말고 네 딱 실력에 맞게끔만 내 얘기를 듣고 그대로만 밀고 나가봐. 그대로. 그래서 초시생들은 관련들 절대 보지 말고 누가 그냥 줄 거야 분명히. 이 새끼 못 붙게 하려고 한 3, 4년 전 거 실기교재 갖다 주면서 형밖에 없지 임마. 야 이거 봐. 고맙다고 받은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려. 야, 바로 버려. 그거는 볼 필요도 없고 봐서도 안 돼. 네가 정 사야겠다면 올해 처음 뭐 시험 보는 사람이라면 내년쯤에 하나 사라고. 25년도가 수록이 된 2차 실기 한 26년 1월 달쯤에 나올 거야. 그때 그걸 사서 그걸로 한번 내가 말한 대로 방법대로 한번 같은 과목을 쭉 미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하면 네 머리에 절대 남아있지 않아. 파악도 안 돼. 한 과목만 쭉 밀어보고 이거였구나. 시켜서 한번 쭉 밀어보면 이 얘기구나. 근데 단답은 워낙 이 스펙트럼이 크기 때문에 워낙 많이 나눠져 있어갖고 네가 그걸 파악이 안 돼. 할 수도 없고 왕창 짐만 올려놓는 거야. 그때는 보긴 보되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 완벽하다 싶을 때만 보는 거야. 단답은. 알았죠? 네. 그 수준을 못 넘어서면 이거 여러분만 고생합니다. 잊지 마시고. 커튼 작업 얘기했습니다. 네. 연습장 얘기했어요. 네. 볼펜도 본인이 딱 필요한 거. 모나미가 제일 좋아. 네. 모나미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10cm 자가 있으면 좋다 그랬죠? 네. 우리 동영상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가 자 보내드렸고 계산기 필요하고요. 지금 계산기가 있는 관계로 우리가 굉장히 손쉽게 예전 같으면 대칭좌표법에 정상분 전압 구해라. 그러면 에이 글렀네 이랬었다고.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계산기로 누르면 되기 때문에 거저먹기야. 거저먹기. 구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일이 편해. 일이 편하니까 계산기 570ES 플러스 해야 됩니다. 플러스밖에 없어 이제. 똑같은데 색깔만 좀 바뀌면서 이게 있어. 더 이상 거 사지 마. 이상 거 사면 이제 감독관이 옆에 서 있게 돼. 그러면 이제 더 이 주눅 들게 되니까 570ES 350 안 된다. 또 어디서 주워온 것도 집에서도 가계부 쓰는 거 갖고 오지 말고. 근데 2차 때는 내가 걱정 안 하는데 1차 때 계산기 갖고 오려면요. 진짜 있었던 일이야.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데 어디서 드르르르 띵 드르르르 띵 이런 소리가 나. 뭔 소리게? 슈퍼마켓에서 쓰는 그 돈통 열리는 소리 있지? 진짜로. 띠띠띠 누르고 턱 누르면 돈통 띵 나오잖아. 드르륵 하고 나오잖아. 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아니 계산기가 그걸로 곱하기가 되나 봐. 그거 갖고 그거 누르고 있더라고. 진짜 있었던 일이어서 아니 그거 갖고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계산기가 필요하다서 이거 갖고 왔대요. 내가 쓰던 거 줬어요. 내가 쓰면 이걸로 써라. 너 특별히 주는 거다. 그런 적이 있어. 진짜 띡 드르륵 띵 드르륵 하는 거. 뭐 필기 붙어서 왔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볼펜 꽤 이거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연습장 제발 좀 빳빳한 흰색 이런 거 하지 마. 줄 가져 있는 거 하지 마. 갱지어야 돼. 그래야 막 쓰지. 그리고 연습할 때부터 깔끔하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한 번 정한 순서는 꼭 그렇게 계속해야 돼. 알았지? 어느 날은 이렇게 어느 날은 저렇게 이러지 말고 나는 10 곱하기 10에 3승을 쓸 것인지 만을 쓸 건지 네가 얼른 정해서 나는 그 방법대로만 쓰는 거야. 계속. 하나의 일예야. 그래야 내가 그게 각인이 빨리 되지. 근데 우린 자꾸 풀 때마다 방법이 바뀌어요. 내가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한 가지 방법으로 계속 밀어붙여. 잊지 마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챗 GPT인가? 챗봇에 들어가면 제 이름이 떠요. 누가 수강생이 하나가 알려주길래 한번 들어가 봤더니 진짜 있어. 나는 참 유료라 못하고 있고 동네 동생한테 야
혹시 챗봇에 한번 쳐봐라. 전기기사 강사 쳐봐라 했더니 보내왔어요. 내 이름이 뜨더라고. 거기에 딴 교수들은 뭐 딴 얘기 적혀 있는데 5명이 뜨는데 그중에 내가 있는데 거기에 내 특징을 잘 말해줘서 미국 놈들한테 고마워해야 되나 봐요. 노란돼지라고 알려져 있으며 쉽고 재미나게 핵심을 전달하는 것으로 호평이 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 미국 놈들이 어떻게 알지? 거기는 얘네들이 후루꾸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였으면 거기에 후루꾸 강의로서 뭐 이랬을 텐데 하여튼 나를 잘 여기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일단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 게 신기했고 그다음에 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에 더 깜짝 놀랐고 우리 수강생만 몰라요. 딴 데서 배워봐야 고생들 할 텐데 저는 전문가죠. 전문가의 특징이 뭐야?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게 전문가예요.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하면 그게 무슨 개새끼 지네들끼리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는 강사 전문가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최대한 비유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기 쉬운 거로 설명을 드릴 거야. 그걸로 계속 반복하시면 돼. 정해준 방법대로 해야 돼. 나중에 시캐스나 수변장 가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저렇게 풀면 안 돼요? 이런 새끼 꼭 나온다고. 건방지진 새끼들이 나와. 재수생 이상들이 나오기 시작해.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건 틀리나요? 이런 질문 많이 나와. 왜? 내가 이 정도로 알고 싶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야. 맞박을 찍어버릴 거야? 그러지 마. 시키는 대로 해. 강사분들은 여러 번 풀어봤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제일 단순하고 간단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방법으로 또는 다른 풀이와 연계가 되고 동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설명하는 거거든. 근데 네가 뭘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와서 자랑하고 싶으면 옆에 사람한테 자랑해서 걔랑 너랑만 떨어져? 선생 열받게 하지 마.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수그려라. 알았죠? 자, 잘 따라오길 바라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면 제가 최대한 욕을 자중하고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동영상을 다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질문 들어오는 거 보면 다 강의했던 내용이야. 이때 이거 조심해라. 이때는 수용률 적용하면 안 된다. 이때는 수용률을 꼭 적용해야 된다. 다 얘기했어. 근데 나중에 가서 질문한다고. 왜 앞에 거랑 문제풀이가 달라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풀어요? 막 이러면서 질문을 해요. 영상을 다시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질문은 해. 요건 처먹더라도 일단 질문은 해. 속 언제 끙끙 앓지 말고. 똑똑한 애들은 그 딱 사진 찍어서 사진 올리고 막 그래요. 얼마나 이뻐. 그래야 대답하기도 편하잖아, 그지? 오늘 길거리에서 지금 집회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 단답지기 78페이지인데요. 그러면 이 개새끼야! 사진으로 찍어보내 이 새끼야. 그러면 사진을 이제 찍어보내면 이제 다시 녹음으로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야 손발이 맞는 거지, 그지? 뭐 대충 얘기하고 너 답해봐 임마 이러지 말고 서로 예의 지키자. 질문할 때는 항상 본인 사진 찍고 이름 뭐 이렇게 좀 적어. 자기 본 어느 정도는 얘기해줘야 내가 실력이 얘가 이 정도구나. 제가 요번에 오수생입니다. 점수는 한 55점, 60점 가까이 다 나왔었고 이러면 내가 거기에 맞게 대답해 줄 거고 저 처음 듣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그러면 내가 그럴 거야. 버려 이 새끼야. 넌 아직 할 게 아니야 그거. 버려놔. 신경 쓰지 마. 자신 있으면 통지를 외우든지 얘기해 줄게. 자, OT 마치고요. 궁금한 건 따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OT 마치고 이제 곧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